이대호가 위냐 이승엽이 위냐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강대엽의 타격 위주의 전반적인 커리어 순위에 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야구대장님 채널에 추강대엽을 다뤘기 때문이라 보이며 이 과정에서 추강대엽의 여빈 현 두산 이승엽 감독을 1순위로 뽑아 더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에 한국 야구의 한 획을 누구보다 강렬하게 그은 것은 맞지만 1순위는 아니지 않나라는 의견이 큽니다. 사견으로는 4명 중 유일하게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의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추강대엽의 1위는 추신수입니다. 한때 추풍낙엽, 추리둥절, 추근두근 MLB 말년의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겪는 에이징 커브로 성적이 저조했는데 이런 시기를 다 포함해서 MLB 통산 우루크가 123입니다. 통산이 아닌 단일 시즌 123만 하더라도 코너웨어 주전을 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수치입니다. 단일 시즌으로는 130 이상을 넘은 시즌이 다수 존재할 정도의 S급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150까지 쳤으며 타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수 중 역대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7년 130일 계약에 성공을 했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진행된 2024년 기준으로는 최소 170일 이상의 계약이라 추측됩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병역 혜택은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괴랄한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수치는 난생 처음 봤었습니다. 이 순위는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장훈의 자리라 생각됩니다. KBO 출범하기 훨씬 이전부터 활동했기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NPB에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통산 우루크는 162에 통산 승리 기여도는 100이 넘습니다. 다들 이승엽이 KBO에 계속 남았다면 100을 넘겼을 것이라 하며 그 커리어의 상징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장훈은 한국보다 역사도 오래되었고 대내외적으로 한 단계 더 높다는 일본에서 기록한 수치이기에 이대호 이승엽보다 앞에 두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야구의 수준이 떨어져 이것을 고평가하는 시선이 있지만 어느 시대이든 그 시대에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동원이 한국 야구 투수의 상징이라 불리는데 80년대에 활동했다 해서 요즘 투수들보다 아래지라는 평가보다는 80년대의 지배자라 평가하는 것처럼 장훈도 당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한 해가 아닌 우수한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도 추장이라 불리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여기부터인데 과연 강정호가 이대호 이승엽보다 앞인가 그리고 이대호가 이승엽보다 앞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사견은 강정호를 이대호 이승엽보다 앞에 두더라도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강정호가 활약한 2015-2016 평균 우루크는 130으로 유격수 및 3루수로는 MLB 통틀어서 최상위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타석수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소위 말하는 선수를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세이버에서 표본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넘겼기 때문에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더 쌓을 수 있었는데 살인 태클로 인해 시즌이 끝나버린 탓도 크겠죠. KBO에 쭉 남았더라면 이대호 이승엽 버금가는 가치가 있다는 시선 또한 일리가 있습니다. MLB에서는 유격수로의 수비 능력에서 평가가 좋지 못했지만 KBO에서는 활약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2 우루크 179.8 도미넌스 성적을 기록하며 굉장함을 보였는데 2014년 180을 넘기며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후 MLB에서도 2년 연속 보여준 것을 고려했을 때 2015-2016에 KBO에 있었더라도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테며 살인 태클을 당하는 일도 거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격수가 승리 기여도의 포지션 보정을 엄청 많이 받기에 2014년에 성적을 내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큰 폭을 쌓아 올리기에도 용이하죠. 2015년에 28살로 일찍이 에이징 커브를 겪는 소수의 선수를 제외하고는 대개 커리어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할 시기입니다. 박병호가 MLB에서 실패 후 리턴한 2018년 우루크 190을 기록, 2019에도 165를 넘기며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강정호가 음주운전 이후 실전에서 장기간 멀어져 떨어진 때 한국에 오더라도 최소한의 성적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병호 이외에도 상위리그에서 성공을 했지만 에이징 컵으로 복귀를 하거나 실패해서 복귀한 선수들이 KBO에 와서 대부분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을 내는 것을 염두하면 더욱 그렇겠죠. 이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어차피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할 정도라면 KBO에 남았어도 똑같이 했다. 그러니 그 후를 이승엽이나 이대호처럼 KBO에 남는다는 가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깝다고 여겨질 수 있으며 강정호를 앞에 두는 것이 문제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지 이 의견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대호가 위냐 이승엽이 위냐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확실한 편으로 이대호라 생각합니다. 이대호를 위라고 하는 대부분의 의견이 더 높은 NPB에서 4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커리어의 연속성이 확실히 보장되었다. 이승엽을 위라고 하는 대부분의 의견은 KBO의 성적이 압도적이며 50홈런까지 쳤는데 타자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다 보였다입니다. 2006년 이승엽이 요미우리에서 보여준 우르크 171은 대단한 수치인 것은 맞으나 다른 시즌과 편차가 많이 큰 편입니다. 지명타자 혹은 일루수라면 120은 찍어줘야 한다는 시선이 어느 정도 강하며 표본 안정화라 할 수 있는 타석수 이상을 기록한 시즌 중 120을 넘는 것은 2시즌이며 오차 범위라고 할 수 있는 2007에 118까지 고려했을 시 3시즌입니다. 평균은 121이지만 2006년에 괴랄한 퍼포먼스가 평균을 많이 올립니다. 이대호는 130 밑으로 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커리어 하이는 163 평균은 151로 리그 S급 타자의 표본이라 할 수 있죠. 공인구 교체 여파로 역대급 투고 타자를 기록한 시기에 진출하여 클래식이 비교적 낮아 보이지만 2012에서 2014년의 이대호의 기록 정리에 따르면 타석 1위, 홈런 2위, 안타 2위, OPS 2위, 가중 출루율 2위, 우루크 2위, 조정 OPS 2위입니다. 같은 팀에 활약했던 야나기타 유키처럼 리그를 파괴할 수준은 아니지만 매년 리그 최고 수준을 자랑했기에 타격적인 능력은 진퉁으로 반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위리그 만능론이라고 한다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허나 보다 높은 리그에서 성적을 낸 선수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은 추장강 대업이라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강과 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및 여타 사건으로 강에 대한 가정이 많아 빼야 한다는 의견에는 부정하지 않기에 추장 대업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